최근에요, 무려 1조 8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으로 시장을 정말 떠들썩하게 만든 바이오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IM바이오로직스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 비밀을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이 숫자 1조 8천억 원입니다. IM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단 하나의 신약 후보 물질로 이뤄낸 기술 이전 계약의 총 규모예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죠? 아니,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들죠. 도대체 어떻게 한 회사가 이런 엄청난 계약을 따낼 수 있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IM바이오로직스가 뛰어든 시장, 바로 이 자가 면역 질환 시장의 현실부터 좀 짚어봐야 합니다. 보시면 화농성 한선염 같은 병들, 이 시장 규모가 벌써 2조 원이 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휴미라 같은 기존 치료제들이 있긴 한데 여기에 잘 반응하는 환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큰데 정작 많은 환자들은 더 좋은 약 없나? 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걸 바로 미충족 수요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IM바이오로직스가 아주 혁신적인 새로운 해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중항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걸 한 번에 열 수 있는 맞는 열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으면 그걸 한 방에 딱 제압해서 효과를 확 높이는 거죠. 자, 이게 지금 회사의 전체 파이프라인인데, 와, 뭐가 되게 많고 복잡해 보이죠? 괜찮습니다. 다 보실 필요 없고요. 여기서 우리가 딱 주목해야 할 건 두 개. 핵심인 IMB101과 IMB102입니다. 바로 이 두 친구가 1조 8천억 원 딜의 주인공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진짜 스타는 바로 IMB101입니다.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그 만능 열쇠 역할을 하는 건데요. 염증을 일으키는 핵심 원인 두 가지, OX14L이랑 TNF-알파를 동시에 딱 막아버립니다. 이런 혁신적인 방식 덕분에 지금 미국에서 임상 2상 승인까지 받았고요. 효과도 좋고 약 맞기도 편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평가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숫자로 딱 보여줍니다. 왼쪽이 IMB101호의 작동 원리고 오른쪽이 그 결과물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와, 약에 반응한 환자 비율이 무려 54%예요. 기존 치료제들이 보통 20-30%대인 걸 생각하면 이건 뭐 거의 압도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기술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 있어요. 투약 편의성. 경쟁 약물로 꼽히는 사노피 제품은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야 하거든요. 근데 IMB101은 8주, 그러니까 2달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환자 입장에서는 이건 뭐 삶의 질이 그냥 달라지는 거죠. 엄청난 장점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과학적인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비즈니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IM바이오로직스는 약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사업 모델도 아주 영리하게 짰어요. 위험은 줄이고 속도는 높이는 전략이죠. 이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 바로 그 전략, 6호 모델입니다. 딱 봐도 뭐가 많죠? 간단히 말해서 내비게이터 메디신이라는 파트너사와 손을 잡고 리스크는 분산시키면서 성공 가능성은 최대로 끌어올리는 아주 스마트한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음 장에서 이걸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정리해드릴게요. 스텝 1, IM바이오로직스가 기술, 그러니까 IP를 제공합니다. 스텝 2, 이 기술 개발에만 올인하는 전문 회사, 내비게이터를 미국에 만듭니다. 스텝 3. 이 회사의 가능성을 알아본 정말 세계적인 투자사들이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0억 원을 여기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개발이 잘 되면 나중에 픽파마의 회사를 통째로 팔거나 더 큰 규모의 기술 이전을 하는 구조예요. 어때요? 리스크는 나누고 성공의 열매는 극대화하는 정말 똑똑한 방식이죠.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뭘 가장 주목해야 할까요? 모두가 숨죽여 기다리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2027년 하반기입니다.
이때 IMB 101의 가장 중요한 임상 결과, 이걸 탑라인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게 발표됩니다. 이 데이터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 이 회사의 미래 가치가 완전히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죠. 물론 신약 개발에 리스크가 없을 수는 없죠. 일각에서는 이 OX40 계열 타겟이 과거 다른 약들에서 부작용 이슈가 좀 있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IM 바이오로직스 측의 반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타겟하는 건 T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OX40이 아니라 OX40L이라는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T세포 고갈 같은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훨씬 적을 거다라고 과학적인 근거를 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회사가 그리는 큰 그림, 퀀텀 점프 로드맵입니다. 2027년에 핵심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발표하고 나면 2028년에는 또 다른 초대형 기술 이전, 이른바 빅딜을 터뜨리고 최종 목표는 2032년에 글로벌 시장에 우리 약을 출시하는 겁니다. 정말 담대한 포부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1.8조 원이라는 계약 규모 자체가 이 기술의 엄청난 잠재력을 말해줍니다. 둘째, 주인공인 IMB 101은 과학적으로도 또 환자 편의성 면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셋째, 뉴코라는 아주 스마트한 사업 모델로 리스크는 줄이고 성공 확률은 높였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승부처는 바로 2027년 하반기가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정말 수많은 회사들이 뛰어들어서 경쟁하고 있는 이 자가 면역 질환 시장에서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IM 바이오로직스의 앞으로의 행보가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될 거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